병약용신에 대한 비판, 진소암설을 보겠습니다. 진소암설은 이제 진소암 이분은 명리학원이죠. 명리학원. 이렇게 안 쓰죠. 명리학원을. 명리약 이렇게 쓰나요? 명리학원. 여기에서 아마 이 주장하는 설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장신봉 병약지설, 장신봉의 병약에 관한 설은 기법 심선, 그 법칙은, 그러니까 이 병약에 관한 이론이겠죠. 병약에 관한 이론은 매우 착하다 그 말이죠. 좋다 그 말이죠. 장신복의 병약에 관한 그 학설은, 그 설은, 그 법이, 이 장신복의 이 설이 심이 착하다, 최고다, 좋다, 뭐 그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바야흐로 취하다, 병상, 병이 들어서 상함을 얻게 되면, 바야흐로 치아로 얻게 되면, 즉 그런 경우는 구의약, 의사의 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약을 구해야 하고, 기용, 이미 의약, 그 의사의 약을 쓰게 되면, 뭐뭐로 인한 중화로 돌아간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비용을 얻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안 좋게 온 거죠. 그런데 다시 약을 써가지고 이거를 원상복귀로 돌렸어요. 그럼보다 이제 약은 반대편에서 쓰겠죠. 얘가 약이 있겠죠.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중화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죠. 비사정리, 그 올바른 이치를 버리는 게 아니다. 버릴 사자죠.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귀벽야라. 궁벽할 벽자죠. 궁벽하다. 여기 보면은 올바른 이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도를 벗어난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직역하면 그 올바른 이치를 버릴 게 아니라, 즉 이런 설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 말한 그 올바른 이치를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은 좀 기발하고 궁벽한 것에 기대인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치피해서 중국말로 치피해서 생소하다, 유별하다 그 말이죠. 기이하다. 그래서 좀 오히려 기발한 좀 기이한 것이다. 올바른 이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다. 정도에서 좀 벗어난 이상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소운, 팔자 팔자가 순하고 그러나 불약,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재관무손, 재성과 관성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주중화, 그 사주의 주인공 일주가 중화되어 있으니 판단하다 그 말이죠. 여상인지명, 보통 사람의 명과 같이 판단한다 그 말이죠. 판단한 것은 즉 기설우편이라, 그것이 더욱 자죠. 더욱 편향된 것이다 그 말이죠. 편향된 것이다. 그래서 팔자가 순수하고 왕성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데 재관이 손상되지 않으면 일주가 중화되니 이를 단정하기를 편상인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편향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약설의 큰 단점이 뭐냐면 이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기하는 의문인데, 자,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성도 있어요. 관성도 있어요. 인성도 있어요. 이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오행도 골고루 있고. 그럼 이거는 부자하고 귀하지 않나요? 자, B라는 사람은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깨져 있어요. 깨져 있다는 건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운에서 이거를 치료해주는 약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자, 이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걸 치료해주는 약을 가지고 왔을 때 운에서 들어와가지고 치료해줬어요. 그럼 이게 훨씬 부귀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약이 없이 처음부터 재관이 있으면 부귀하지 않나요? 어쨌든 같은 그릇이라고 하면, 같은 재물이라고 하면, 같은 재물, 같은 명예, 같은 인성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꼭 깨졌다가 약이 들어와서 이걸 치료해줘야 이게 더 대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처음부터 깨지 않고 온전하게 있으면 재물이라든가 이런 게 명예가 잘 지켜질 수 있겠죠. 깨졌다가 이게 하는 경우는 예외 경우 수도 별로 약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부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부자인 사람과 부자일 팔자지만 가난했다 갑자기 부자 된 경우,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은 벼슬이라고 한다면 벼슬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을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차관까지 뭐 올라갈 수 있겠죠. 국장 이 정도까지. 그러다 장관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런데 이런 거 벼슬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갑자기 뭐 교수같이 하다가 뭐 독특하게 눈에 띄어서 장관이 됐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최고짜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가능한데 그 사람이 관이 깨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장관이 예컨대 교수를 하거나 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는 건데, 이게 깨졌다가, 이거는 이제 옛날에 뭐 강태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운이 찌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깨져 있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같으면 뭐예요, 귀양을 가 있거나 이런 게 관이 깨져가지고 영모에 했다가 깨져서 갑자기 풀려서 뭐 정승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겠지만 처음부터 깨지지 않고 꾸준히 있는 것 좋지 않을까. 황희정승은 중간에 유배 갔다 온 적 있나요? 없죠.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비교해보면 병약세라고 하는 것은 꼭 병 들어 있다가 약을 구해가지고 해야 이게 좋은 거냐. 또 단적으로 우리 가장 이제 평범하게 보면, 자, A라는 사람이 건강해요. 평생 병원도 안 가고 무병장수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병을 걸렸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겠죠. 근데 약을 구했어요. 또 살다가 수술됐어요. 다시 치유했어요. 이런 사람이 오래 사는 거, 병을 상수하고 장수하는 거고. 그러면 A라는 B 사람이 똑같이 90세를 똑같이 살았다. 90세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잘 못 산 거고 B라는 사람이 아팠다가 치료한 사람이 더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병 들었다가 약 구하고 수술해서 건강하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건강하게 산 사람이 더 복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병약설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있다가 그게 약을 구하면 대발한다라고 하는 게 대귀한다라고 하니까 이 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정도를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 진수함의 이야기는. 그리고 또 이거보다 평양된 주장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평양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평양된 주장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명이 순수하고 중화되는데 어찌 귀하지도 않고 부귀하지도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미 순수하고 이미 순수하고 중화됐으면, 예컨대 뭐 삼성 재벌들 뭐 망했다가 갑자기 부활하고 또 망했다 부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부자인 거죠. 사실상 순수한 것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암장되어 있고 중화된 것에도 좋지 않은 것이 노출됨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하거나 중화된 것 역시 실제로는 중화되지 못한 것이라 말하는 것 같다. 아 참, 이거 원전 강도하고 있죠 지금 원전 강도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했죠? 인명, 사람의 명조가 순수하고 중화되어 있으면 안자는 어찌 한자예요? 어찌, 유, 불기, 불부,
어찌 귀하지 않고 어찌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이미 사주가 순수 중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병이 없고 자체가 사주가 순수하고 중화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귀할 수 있다는 거죠. 반어법이니까 어찌 귀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주가 사람의 명조가 순수 중화됐으면 부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꾸준히 부귀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죠.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냥 인생을 거쳐야만 그게 좋은 인생이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들 거예요. 지순순지종. 자, 지속하다, 지니다 그 말이죠. 순수를 계속 지니고 있는 중에 암장, 은밀하게 암장됐다. 박잡. 은연 중에 박잡이 중화되어 있고 중화되어 있는 안에 현모, 천노. 현모하는 거예요. 뭐요? 얕게 노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불순수, 부중화이. 순수하지 않으면 중화하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러한 반어법적인 표현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쨌든 순수한 게 오히려 좋은 거지 꼭 그렇게 병 들었다가 나서야만 좋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맞볼상자죠. 맞볼상. 대부기명. 내가, 이제 여기는 내가 생각했겠죠. 내가 내가 본바에 하면 대부기한 명조를 봤을 때 무병무상, 병도 없고 상함도 없었다는 거죠. 불황부약, 왕함도 없었고 약함도 없었고. 우운에서 이제 이건 진헬력자죠. 우운에서 오행이 모두 개미 아름다웠어요. 오행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고 모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명조를 내가 실관한 보야면 대부귀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순탄한 거죠. 병을 걸렸다가 극적으로 또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건강하고 꾸준히 돈이 많고 그런 거예요. 신비, 갖출비자죠. 몸이 갖추어졌어요. 오복, 5가지 복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무휴, 이거는 이지러질 휴자죠. 어그러지다. 그 말이죠. 어그러진 바가 없었다. 어찌 기자죠. 어찌 비순수 중화지 화컴. 자, 비는 어찌 비 아니겠는가. 순수 중화. 순수하고 중화의 화컴. 이게 확실학자죠. 확실할 확자에다가 험. 증엄하다. 뭐 그때 그거죠. 확실한 증엄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어찌 필 반드시 병약지설. 어찌 병 들었다가 약을 구해서 치료가 되어야 대부기, 부자가 되고 귀하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에 지나치게 구속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병약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논조로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논조로 보면 이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주가 자, 첫 번째 순수하고 부기사주예요. 오행도 골고루 갖춰 있고 그러면 이거는 처음 기복이라고 그러나요? 기복 없이 계속 부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수하지도 않고 부기하지도 않은데 병이 들어있죠. 그런데 약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약이 들어오는 시점, 약이 들어오는 대운 때 기복이 당연히 있겠죠. 처음에는 안 좋게 살다가 안 좋게 돼 있다가 약이 들어온 시점에 대발을 하는 거죠. 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극적인 인생의 드라마가 쓰여져 있는 거죠. 병약설에 의하면. 세 번째, 순수하지도 못해요. 부기하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있는데 약을 못 구했어요. 그럼 뭐 이거는 밑에서 앞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이하인 거예요. 네 번째, 그냥 순수하고 부기도 없어요.
그냥 오행도 골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뭐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1, 2, 3, 4 중에서 어떤 타입을 원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1번 택하겠어요. 1번. 그냥 사주 순수하고 기탄 없이 평범하게 오행 골고루 갖춰 있고 기복도 없이 그냥 꾸준히 부자인 경우 이걸 택하겠어요. 굳이 내가 이 부귀라는 걸 누리기 위해서 순수하지도 못하고 부귀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부귀 않다는 것은 부귀가 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약을 구해가지고 내가 극적으로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이 부귀사주를 갖겠다라고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릇이 같다는 전제하에요. 우리가 그릇이 같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람은 자 이거는 부기가 여기서 부가 A라는 1번의 부기는 예컨대 10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3번은 부기가 1조라고 할게요. 그 사주가 그릇이 커요. 근데 부기 됐다가 깨졌다가 다시 사업에서 일어나가지고 1조를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릇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조를 계속 유지해버리면 이게 좋지 않나요? 이런 부자가 되면 재벌들처럼 굳이 병약서를 가지고 그런 시련을 겪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약설에 관한 비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같아요. 어차피 좋을 사주면 처음부터 좋으면 되지. 굳이 병을 고쳐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꼭 대부귀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1번처럼 순수해서 사주도 순수하고 그냥 꾸준히 부자하고 꾸준히 귀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기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복이 어차피 있을 것 같다면 기복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기복이 중간에 반전의 드라마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반전의 드라마가 없으면 인생이 좀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반전은 뭐다? 약이 구해져서 병이 들어있다. 기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병이 있는 건데 이것을 약을 구해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면 없는 것만 낫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기하다, 대부하다라고 보는 관점은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 순수한 것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과 비교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 근데 또 이렇게 보는 이 진수한 이분도 또 너무 오버해서 간 걸 수도 있죠. 원래 장남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병이 들어있다가 약을 구하면 사주가 좋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꼭 그게 병이 안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귀한 사주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진수함이 그럼 그런 것과 대비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준비하면 기탄 없이 기복 없이 사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 기복이 있어도 운에서 운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시 부귀해지면 안 들어온 것만 훨씬 좋다는 거죠. 안 들어온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런 기복 난 싫어. 그냥 처음부터 꾸준히 그냥 평범하게 살래.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 사주도 많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죠. 밥 먹고는 그냥 밥만 먹고 산다. 그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사주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생에 기복이 많으신 분들이 좀 사주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상담을 해보면 그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